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아이들 교육에서는 그 꾸준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알죠. 꾸준한 건 좋은 거고 꾸준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막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꾸준함을 정말 와닿을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예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똑똑한 학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성인 ADHD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많이 산만해요. 제가 집에서도 이제 영상 편집할 때는 컴퓨터를 켜고 한쪽 귀로는 영상 편집 이어폰을 꽂고 또 한쪽으로는 드라마를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음악을 또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많이 성격도 급하고 많이 산만하고 저의 별명은 집에서 파괴왕이에요. 저희 남편이 지어준. 일은 빨리빨리 하지만 항상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게 만약에 어릴 때였으면 이거 ADHD 맞다 이럴 정도로 저 역시 되게 산만했고 물론 공부는 못했죠. 저희 어머니는 되게 그 학구열에 되게 불타셨어요. 하지만 그 학구열에 비해서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안 따라가요. 산만하니까. 그리고 제 딴에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상담을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넌 산만하고 왜 이렇게 먼 산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듣냐 이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산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화가 막 나거나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데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특수교사가 됐느냐. 그쵸. 우선은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그래도 노력형이라고 앉아서 하면 외우는 건 되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이 정도 하면 전교 1등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이제 보통은 가는 학생이에요. 저는 수학이 완전 수포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한다고 해도 40점, 50점.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뒤에 문장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글을 읽었을 때 뒤에 한 5문제는 이제 문장제 문제잖아요. 점수도 되게 높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수학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능에서 수학은 1등급 그리고 수학 3년 동안 수학 모의고사 그리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수학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다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꾸준함. 일단은 저희 엄마가 그 학구열에 불타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수학을 과외를 시켰어요. 그게 저의 인생 포인트인 게 수학 과외가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꾸준함을 정말 아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개인 과외는 안 되고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과외였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가는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문제집 한 권을 이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된 거.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오래요. 풀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다 틀려. 다 틀리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그 1시간이 끝이에요. 뭐 이제 또 2주, 3주 한 몇 달 동안에 그 한 권을 다 풀었어요. 이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뭐가 다른 게 있겠지.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집을 사서 또 우리 보고 다시 풀으래요. 처음부터.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반항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근데 풀으라면 풀거든요. 이렇게 또 푸는데 다 틀리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나중에는 답을 외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2번째부터는 선생님이 우리 보고 답지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를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거를 이해도 못하면서 답지를 보고 설명하는 걸 해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그 설명을 또 했습니다. 한 권이 또 지나갔어요. 이제 3번째 똑같은 문제집을 또 샀어요. 이제 3번째니까 어느 정도 답도 외우고 이 문제를 계속 읽으니까 반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설도 제가 외웠고 3번
푸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외웠거든요. 어느 정도를 외웠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다시 그냥 중학교 교과서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자잘한 문제들을 공책에다가 다 풀이를 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시키면 하죠. 하는데 이게 재밌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는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수업 때도 안 하던 것들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시험을 치면 점수는 안 나와요. 왜냐면 저는 그 문제집만 계속 받고 계속 문제집만 받기 때문에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괜찮대요. 성적은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하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집을 3개를 사서 3번 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자잘한 문제를 다 뺏겨가면서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 수학만 했어요. 수학이 제일 재밌거든요. 제가 제일 재밌는 놀이가 그때도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만 그 친구들 중에서 저만 그게 재미가 붙은 거예요. 저는 단순 노동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때 저희가 인문계가 시험을 쳐야 갈 수 있었는데 저만 인문계에 붙고 고등학교 가서도 문과를 신청하긴 했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이. 근데 이제 저는 수학 문제집을 안 사고 수학 교과서만 3-4번을 풀었어요.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믿었거든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풀면서 그 문장 이해가 되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선은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이 점점 쌓이니까 수학은 어떤 문제가 와도 너무 재밌어서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수능 칠 때 제가 영어 점수도 다 별론데 수학은 정말 자신있게 1등급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꾸준하면 못할 게 없구나. 우선 자신감이 생기면 못할 게 없구나. 제 자신을 보면서 아이들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자신감이 있고 없고 그 꾸준함의 그 중요성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가 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직접 겪어봤던 그 꾸준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직접 그 꾸준함을 한번 교육으로 접목시켜 봤어요. 그러면 저는 우선 안녕!